언제부터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의 범인이다라고 좀 알 수 있었어요? 근데 이게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만 연이어서 며칠 간격으로 네. 3번이 사건이 발생합니다. 이제 그때 이 사건의 피해자가 그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살아남으셔서 이렇게 증언을 할 네. 수가 있었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한 피해자가 그러는 거예요. 모르는 남자가 뒤따라오길래 이거 강도다라는 생각에 가방을 던져주고 피했다는데 자신의 가방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를 쫓아와서 그리고 웃었고 우는 걸 봤다고요? 예, 웃었고 그리고 칼로 자신을 찔렀다 이렇게 증언을 했답니다. 그러니까 명확하게 금품을 노리는 범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오로지 살인을 즐기기 위해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판단이네요, 지금. 네, 그렇죠. 사실 이제 이 피해자들이 워낙 큰 상해를 입고 치료가 계속 진행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막 여러 명이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지를 않습니다. 한 사람이 그 피해자의 진술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판단을 1차 판단을 시작을 하고요. 정남규의 행동 특성들을 그 당시에 이제 뭐 범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시간대, 그다음에 장소, 그다음에 그 어떤 공격의 방식들 도구.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하나의 유형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발견이 됐었던 거죠. 그래서 밤늦은 시간, 그러니까 이 피해자 여성들은 다들 그때 일을 마치고 막 귀가를 하는 중이거나 일을 나가는 새벽 시간대 이럴 때 이 정남기가 공격을 했어요.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포에서 발생한 이 우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그 1년 사이에 벌어진 그 장소가 바로 옆 골목입니다. 장소가. 범행 대상을 선정하러 그 지역에 갔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늦게 귀가하거나 출근하는 여성을 못 찾은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그냥 눈에 보이는. 피해자의 공격 대상이 바뀐 거죠. 눈에 보이는 그 우유 배달을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무차별 공격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. 진짜 그냥 즉흥적이네요. 정말 즉흥적이네요.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, 이 지금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들의 이 다리에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그만큼 공격을 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정말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리로 이 앞 신체를 이렇게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었죠. 피해자 중 아까 말씀드렸지만 4건이 정말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바로 집 앞 현관문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예를 들어 고척동에서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,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어떤 요란한 소리가 나서 그 피해자의 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문을 열었대요.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직후에 시간이 좀 지났는지 과다출혈로 이미 네네. 사망한 상태로 그렇게 발견이 되셨고 손을 쓸 수조차도 없었다고. 아니 그러면은 정남규는 그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다녔던 건가요? 그러니까 작은 레저용 칼이었다고 해요. 그 흉기가. 그걸 오른쪽 소매 안에 이렇게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뭐 범행 도구가 이제 뭐 식칼로 바뀌었고요. 또 이렇게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또 깨끗이 씻어서 자신의 집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레저용 칼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거면 정말 많이 찌른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중간에 이 정남규의 입장에서 지금 범행을 얘기하자면 피해자가 구조되고 구호된 것은 자기 범행의 실패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식칼로 바꾸게 됩니다. 큰 칼로 바꾸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노상 습격 사건에 사용한 범행 도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그 정남규의 방 그 장롱 서랍 밑에서 발견이 됩니다. 마치 칼 지갑처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죠.